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이 토지 투자 언어 익숙함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또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전 투자에 비해서. 왜 언어가 어렵냐면 언어는 생소하니까 처음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외우다 보니까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소한 언어라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쭉 보니까 이 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럼 몇 점이냐. 그 다음에 완전 정리한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 뭐 좀 까다로워진 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개를 제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렇게 네 개를 다뤄볼까 하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감한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그 온라인으로 다루기에는 좀 부적합한 게 있어요. 그 부적합한 게 맞겠죠. 이렇게 그런 면들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실전 고수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방법이라든지 팁을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해석에 오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어떤 얘기냐면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1부터 쭉 5 있고 10이 있겠어요. 요것만 건드리면 오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해를 하며 그 다음 뒤로 알면 아 이게 그렇구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얘기해서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양해를 바라고 실전에서 우리가 많이 얻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 간단한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간단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2019년에 포스팅했네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다시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죠.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1년 전에 1년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끝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당초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원상 회복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 여부입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여부입니다. 어떨까요? 먼저 답을 보기 전에 어떨까요? 가능할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닐 것도 같고요. 근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뭡니까? 원상 회복도 하는 것도 이미 소유권 끝났잖아요. 다시 소유권 토지권 허가 소유권 끝났으니까 다시 토지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에 농지를 토지권 허가받고 이전 등기하였으나 합의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포기했어요. 해지했죠. 그럼 당초 소유자인 매도인 명으로 다시 등기를 하는 거죠. 소유권이 끝났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설정, 그죠? 하는 경우에는 뭐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 있죠? 아니 다시 할 때 됩니다. 이거를 자세한 얘기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업무 처리 규정, 그죠? 이제 따르면 대가 받고 이전 설정하는 경우에 대가에는 금전을 하지 않고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비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영업권 전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무형의 금전 거래도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당초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계약에 따라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당초의 계약은 효력이 완성돼 끝났습니다.
당초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합의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게 어떤 이 금전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오갈 수도 있고 금전이 있지 않습니까? 무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유상으로 다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이 나오죠. 다만 뭐라고 나왔습니까? 요게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이거에 따라서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뭐가 있습니까?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의무기간. 그러니까 이 허가를 받을 때 농지는 의무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 의무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농지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해야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2년이 지나야 뭐합니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무서운 점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바로 단기 매매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민 가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모르겠지만 단기 매매가 안 되는 거죠. 의무기간을 지켜야 되는 의무기간은 그 의무기간이거든요. 의무기간. 그러니까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새로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 의무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토지 거래 허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당초 계약대로 가려면 어떻게 얼마나 지나야 됩니까? 2년이 지나야 되겠죠. 농지를 충실히 이용을 한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용 의무 그간이라는 거는 많이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가를 받으면 의무기간이 지난 다음에 매매를 하든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은 결국 이용 의무 기간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 이용 의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의 거주형 주택용지는 2년, 농축, 업, 경영도 주택용지로 쓰는 겁니다. 자기의 실거주로 2년,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2년이고, 복지시설, 편의시설도 2년, 대체용도 취득도 2년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2년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2년. 그 다음에 5년이 있거든요. 요 이외에는 5년입니다. 2년하고 5년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개발, 이용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의 현상 목적으로는 5년 동안 이용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5년 있고 이거 외에도 5년이라는 얘기죠. 개발, 이용 행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된 토지의 현상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뭐 허가를 받았다. 이용 기간 5년이죠. 실제로 요거는 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전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우리한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뭘로 기억하면 될까요? 아, 이용 의무 기간이 2년.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걸. 5년짜리도 있다는 것만 그냥 살짝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는 2년 의무 기간이 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게. 토지 취득 금액에 위반 조치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런 거 2년 그 의무 기간이 실제 농사할 때는 실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게 허가를 이렇게 받은 거 아닙니까? 주택을 실거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거주용 주택이잖아요. 편의시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럼 취득 금액의 5에 10%입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 실제 5에서 10%입니다. 이행강제금 해제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이용 목적 위반은 5%고 타인에게 임대는 7%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방치고 그렇죠? 기타는 7%입니다. 실제로 그 적은 게 뭡니까? 5%죠? 이용 목적 위반이죠. 이용 목적 위반. 이용 목적 위반은 뭡니까? 주택을 뭐 어떤 창고를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기로 했는데 창고가 아니고 뭐예요?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용 목적 위반이잖아요. 이용을 뭘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까? 창고로 받았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이게 이용 목적 위반이죠. 그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안 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한 거죠. 몰래 임대한다든지. 미이용 방치는 뭐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미이용 방치. 그 기타는 10%입니다. 그래서 5에서 7이 10에서 7, 10이 제일 많이 있다는 거 요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따로 나옵니다. 그럼 먼저 요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는 또 법률에서 나온 겁니다. 허가 기준입니다. 12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참 법이 어려운 게 이런 거 보실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11조에 따른 허가 신청이 11조가 이겁니다. 그렇죠? 11조에 따른 이건 없네요. 이거 그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1번과 2번이 있거든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된다. 요것만 허가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요것만 허가하고, 그렇죠? 제외하고는 허가한다. 이것만 빼고. 근데 왜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지 요거 한번 말 저도 꼬이는 것 같은데 볼게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이용 목적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요거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그걸 제외한대. 그럼 뭐예요? 요것도 아니고, 이것도 S? 이것도 그 부정했으니까 일이 아니야. 부정됐어요? 근데 다시 또 제외한대. 그럼 일 아닌가요? 좀 어렵네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해당하는 경우는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요거 빼고 5, 6, 7, 8이 뭐 이런 쭉 이거죠. 근데 이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5, 6, 7, 8 이거 쭉 이제 1, 2, 3, 4 뺀 거잖아요. 근데 또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5, 6, 7, 8 이거 빼고 결국 이거 하는가요? 그렇죠? 왜 이게 어려워 법이.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니한 경우 제외하고는 결국은 해당되는 경우가 됐죠. 해당되는 경우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번에 한번 볼까요? 이건 해당되지 않는 경우죠. 2번은 해당되는 경우. 그럼 자, 요걸 제외하고, 그건 해당되지, 제외하고잖아. 요걸 제외하고 허가해야 한다죠, 이것도. 그죠? 이걸 제외하고 허가한다. 이거는 뭐라고 됐습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거 해당되는 경우, 그다 경우를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어떻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 해당되는 경우는 뭡니까? 해당되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거주용 주거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허가해야죠. 실수요자니까.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토지가 허가지역이죠. 주민을 포함한 복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에서 확인한 시설을 설치해 이용하려는 경우, 편의시설, 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 있으니까 편의시설. 바보는 허가구역에 거주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대통령을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숫자는 임업, 어업을 하는 경우, 이게 실수요자죠.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허가구역 포함한 지역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뭐 적합하는 경우 사업을 이용한 경우. 맞죠? 그 다음에 반은 이렇게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그자의 사업에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을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 건데, 우리는 크게 상관 있는 것이 가번하고 나번이 우리가 제일 상관이 있거든요. 가번하고 나번이. 요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이 뭐 통상적으로 뭐 정확 이용되는 경우,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하지 아니야. 이거 해당하지 않아야지. 뭐냐면 이런 경우는 허가하지 제외하고는 있잖아. 요거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위에서 보니까 이걸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 근데 이걸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 구분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이용 관리하는 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는 그렇죠. 이걸 제외하죠. 이걸 제외하면은
이거 맞으면은 허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고 우려하는 경우는 허가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면적이 토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거. 이 면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의무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그 17조에 보면은 11조에 따라서 허가 받은 자는 대통령을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5년의 외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외에는 전부 뭐예요? 5년의 범위. 아까 2년, 5년 봤죠?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정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밑에 나왔습니다. 제가 또 정리했죠. 대통령을 정하는 기관이란 요거죠.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했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목적도로 감옥에서 다목, 감옥에서 12조가 이거죠. 이거 12조잖아요. 12조. 그러니까 감옥이 뭡니까? 가, 나, 다 요거죠. 자기의 주택용지, 편의시설, 복지시설, 농업축산업 요거죠. 요런 경우는 뭐였습니까? 2년. 이거 있잖아. 자기 거주주택용지, 농업축산수산업, 그 다음 복지시설, 편의시설 2년이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부터 과목까지의 목적 허가받은 경우, 라부터 과목 이거죠. 공익사업이고 건전한 사업이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크게 투자하고는 관계없는데 어쨌든 요거는 4년. 이건 4년이죠. 4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4년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걸 라목부터 과목까지. 다만 이렇게 허가받은 경우는, 다만 분양을 목적하는 경우는 슈들러브에 4년 이내에 분양 완료한 경우는 분양 완료한 때에 4년 지난 것이 본다. 만약에 2년 만에 분양 완료하면은 2년이라고 본다. 4년이라고 본거다. 그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 토지 취득. 대체 토지 취득이죠. 그것도 2년입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따라 천상 보전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5년이죠. 이거 외의 경우는 1부터 4가 뭐죠? 1부터 4까지죠. 1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 외에는 모두 5년입니다. 그렇죠? 2년하고 4년 있고 5년 있네요. 그 외에도 5년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2년입니다. 2년. 2년. 요거, 저 앞서 얘기했듯이 뭡니까? 요거 2년. 요거 2년. 2년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정리할게요. 특이사항이 눈에 띄나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유형 방치가 10% 아무거나 이용하는 것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미용 방치보다 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차라리 뭐라도 하는 게 5%라는 얘기죠. 위험 방치는 농지를 구입했어요. 근데 농사 안 지어요. 뭐 이행 강제금 나온 것도 뭐 이렇게 처분 명령 나온 거 별도로 한다고 쳐도 방치하면은 뭐합니다? 10% 나옵니다. 그것도 실거래가에. 그 얘기죠. 이렇게 뭐 처분 명령은 별개입니다. 이거 그 이용 그 강제금하고. 이거 뭡니까? 유형 방치가 있겠습니다. 뭐라도 하는 것보다 크다. 토지를 허가구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적인 내용도 많죠. 제대로 알기라는 거 쉽지 않고 의외로 사고도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게 많이 납니다. 온라인에 글씨가 한 개가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 진짜 여기는 뭐 여기서 공개한다고 그 포스팅에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실전 고수들과 만나게 되면, 아니면 설계사무소라든지 만나게 되면 토지를 허가구에 대해서는 자주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내용도 상당히 온라인상에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그러니까 정보가 온라인에 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100% 신뢰하면 안 되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한테 확인하고 돼야 되겠죠. 그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언어를 알고 있어야, 무엇을 물어볼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정보가 되고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2년은 먼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네요. 의무기간의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출입가액의 위반 조치가 5에 10%라는 거, 이 정도는 일단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토지가 허가구 의무기간이 2년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 토지를 허가구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